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뉴스 들으실 필요 없이, 저 김광일 TV의 이 아침 뉴스 들으시면은 이번 주, 뭐 오늘 하루, 알고 계셔야 될 뉴스를 제가 콕 집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가 함께 저녁밥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돌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정되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제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너무나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자 그렇지 않다. 흔들림 없이 간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무튼 뭐 국민의힘 쪽이든 어떤 그 대변인들이 말이 나왔을 때 그걸 정반대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정부 조직법을 처리하겠다. 처리라는 말은 대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지요. 그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검찰청 해지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 이렇게 법을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대개는 처리라는 말을 썼을 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부 조직법을 이제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 추석은 10월 초에 있습니다. 금년 추석은 연휴가 일주일. 빨간 글씨로 달력에 쓰인 날짜만 따졌을 때 일주일입니다. 그 앞뒤로 조금씩 뭐 더 붙이면 뭐 열흘 가까이 연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개천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이전에 아무튼 끝내겠다. 9월 정기국회에서 끝내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나온 이 이야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이야기 계속되어 온 건데 검찰개혁의 요체는 뭘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상당 부분을 빼앗아서 경찰한테 넘겨줬잖아요. 이미 그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사건 핑퐁 대란이라고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이 썼더라고요. 경찰도 손 놓고 있고 왜? 검찰이 보안 수사 이 얘기를 하니까. 또 검찰은 우리는 보안 수사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뿐 우리가 뭐 직접 수사를 못하니까 하면서 이 사건의 어떤 그 피해자들만 사건이 경찰 왔다가 검찰 갔다가 경찰 왔다가 이렇게 핑퐁. 그래서 서민 피해자만 울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이 다 추석 전에 통과가 되면 자, 공찰이 수사하죠. 공수처 있죠. 중수청 있죠. 공소청 있죠. 그리고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될 것인지 여부
아직 불투명하죠. 일반 서민은 법률 구조가 힘들어지고 변호사비만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러한 개혁 부자들만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부자들만 유리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 검찰 개혁이 그렇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은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용산 대통령실이 아라리 콜콜이 성관하고 지시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 중에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하고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사를 만들어서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이사회에도 이 문건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원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바 있고요. 또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 기술만 보유하고 있을 뿐 원전을 설계하고 직접 가서 짓는 시공을 하고 이런 기술은 한국이 월등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원전을 건설을 할 때 웨스팅하우스만으로도 안 되고 우리 한수원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포러스라는 팀을 만든다는 겁니다. 코리아, KOR 여기에다가 United of America 이 US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US 미국이란 뜻이죠. 그래서 KOR 플러스 US 이걸 줄여서 코러스 포러스를 만들어서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다. 미국만 떼어놓고 본다면 미국이 향후 25년간 그러니까 2050년까지 올해가 2025년 앞으로 25년까지 매년 원전을 12기씩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매년 12기씩 지면 300기입니다. 300기. 미국은 앞으로 25년 동안 원전을 300기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한수원, 한국 수력원자력, 한수원과 또 거기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민간 원전 기업들, 이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에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한국이 그 체코에 그 원전 수출을 하고 그게 한 16조 원 규모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을 조정을 하면서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를 지을 때마다 물품, 용역 이런 것들을 6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어치 구매한다는 계약이 돼 있고 로열티
1억 7,500만 달러, 약 2,400억 이렇게 약속이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합의문 여기에. 근데 이것을 갖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모국 행위를 했다, 국정조사를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자기네들 정권의 김정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장관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부터 2년 전 미국을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핵심 중에 핵심이 한미 핵협의 그룹, 한미 핵협의 그룹, NCG, NCG. 여러분 요 세 글자는 외워두시면 좋을 겁니다. 핵협의 그룹,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NCG, 핵협의 그룹. 이제 이건 뭐 하자고 했던 거냐? 윤석열, 조 바이든 두 정상이 뭐 하자고 했던 거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마당에 만약 북한 핵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인가? 이건 아주 그 미국의 해구산을 제공받는 그런 동맹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했던 질문입니다. 미국이 소련의 핵미사일로부터 뉴욕과 워싱턴이 위협받고 있을 때도 미국이 파리를 위해서 해구산을 제공할 것이냐. 그골은 만약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못한다면 프랑스는 세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프랑스를 말렸거든요. 너희들 핵무장할 필요 없어. 도가 있잖아. 그러자 드골이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뉴욕이 소련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아도 그걸 무릅쓰고라도 파리를 지켜줄래? 그거는 지금 한국이 미국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북한의 핵탄두로부터 위협을 받아도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협을 무릅쓸 수 있어. 그래서 그 윤석열, 조 바이든 두 정상이 했던 것이 북핵 유사시에 미국의 핵 대응 계획을 한국에 공유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든다. 이게 바로 핵협의 그룹이라는 겁니다. 한미가 한국과 미국이 그 유사시의 대응 방안을 공동 기획하고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서 공동 실행을 준비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한국군의 핵 전쟁의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과거의 대통령이고 현재는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핵협의 그룹이 계속 될 것이냐, 이게 또 관심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염려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트럼프 행정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핵협의 그룹 협의를 이어나가자. 그래서 오는 10월에 이 핵협의 그룹을 다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외교부 여기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지금
어, 생사의 기로에서 통천에 호소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서 지금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생산 능력을 25% 감축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석유화학 업계 10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같은 이런 기업이 모여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하고 함께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조조정을 한다. 25% 감축한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톱 뉴스는 우크라이나 동전 협상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공 지원은 하겠다. 그러나 미군 주둔 지상군은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못 박듯이 통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군 주둔은 안 하겠다. 또 하나는 나토 가입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 그곳을 그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곳을 러시아에게 주면 종전 협의를 하겠다. 종전에 합의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단 한 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 돈바스 지역을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철통 요새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유럽연합이 지상군을 투입을 하면은 미국은 공공 지원을 하겠다. 공중전 지원을 하겠다. 또는 뭐 방공, 러시아 쪽의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이제 미국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 그런 데는 막대한 이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미국의 국민 세금으로 그 돈을 충당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그렇지는 않고 미국이 유럽연합에 무기를 팔 때 거기에서 어, 판매 이윤 그걸 떼어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으로 전용을 하겠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지금 4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푸틴의 러시아는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을 시도했고 그것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 물리력에 의한 현상 변경,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국제적인 그런 합의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푸틴의 러시아가 깡긋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 이거는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나라가 겪을 수밖에 없는 수모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 있고, 또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런 생각 끝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무력에 의한 국경선 변경, 제 보유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사실은 다 국외로 반출했거든요.
그때 이미 러시아가 그리고 토가 우크라이나에게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인도를 지켜주겠다. 핵 그거 다 반출해서 그 저 우크라이나는 비핵 국가가 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